별로 반갑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관계가 있는 것은이죠. 어, 오늘 문제 시스템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작년에 요런 형태였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근데 작년에는 진도별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그 다음에 무슨 거래신고 파트, 실무 파트 해가지고 세 파트를 한 다음에 몇 개씩, 한 개, 두 개씩만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섞어 놓은 그런 형태였었어요. 근데 저는 1, 2, 3회를 완전히 뒤섞였죠. 완전히 짬뽕 시켜가지고 문제를 한번 연습시켜 봤습니다. 이전 형태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형태, 이제 작년 형태로 다 비슷하게 일단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신고법 파트가 한 문제 들어가고 이거보다는 그냥 그 중개사법 안에서 살짝 좀 순서를 바꾸고 해서 했고요. 난이도는 뭐 저번 주랑은 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사실 몇 문제 있는데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건너뛰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제가 일부러 건너뛰라고 좀 문제를 한번 해놨습니다. 옛날 기출 문제 형태예요.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성적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승이시지 않죠? 아직까지는. 이제 아마, 좀 괜찮으실 겁니다, 아마.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기억이 잘 나나요? 잘 안 나나요? 자, 일단 요약집 7페이지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뭐 여러분들 알아서 보세요. 자, 어떻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누구의 업무? 공인중개사 업무죠. 자, 기억해 보니까 기억이 아니고, 자,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죠. 공인중개사 업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가 육성 아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랬어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전한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아까 4번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 아니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실명법? 실명법 이 아니고 거래신고법. 예, 거래신고법에. 자, 이놈이 거래신고법에 91페이지. 응? 91페이지 맞나? 다음. 자, 봅시다. 97페이지. 91페이지가 아니고 97페이지. 자, 보세요. 이 문제 한번, 첫 번째 중 한번 냈던 것 같아요. 자, 97페이지 보니까 이거를 중개사법의 최종 목적에 갖다 붙여놓으면요. 영락없이 틀려요, 이거. 그래서 구분 정확히 하라 그랬죠? 자, 거기 보세요. 이 법은, 자, 이게 앞에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그럼 국민경제 위반이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만. 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 이거는 거래신고법의 최종 목적이다. 만약에 이게 기출이 된다면 분명히 요거 갖고 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자 지금은 틀려도 된다 그랬죠. 지금은 틀려도 되니까 차이점을 일단 구분을 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요. 자 1번은 5번이고 이번에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상 정한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할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냐 하는 것에 의해 결정한다. 1번 이 틀렸습니다. 1번 답. 자, 요거 쏙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거예요. 자,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네, 주관적이다. 자, 여기 8페이지 펴보세요. 7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8페이지죠? 한번 펴보세요. 거기 8페이지에 보면 판례, 하단 부분에 판례 있을 거야, 아마. 거기에, 그 몇 번째? 두 번째인가요? 제가 지금 판례가? 자, 여기 두 번째 같은데. 아니구나, 뭐, 거기 박스 안에 판례 있을 거야, 아마. 자,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자, 진정으로 거래성을 위하여 거래할선 중개는 의사를 갖고 있으냐 하는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죠. 개국공개성의를 객관적으로 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거래장소를 위하여. 자, 이거는 뭐나?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틀린 거예요. 아니, 이제는 쏟지 마세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구입니다, 이거. 자, 주관적 이런 표현 안 쓰고, 주관적, 이 1번 문구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문구가 주관적 표현이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회에서는 주관적 이게 쓰이지 않고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2번.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중개라면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장소자 간의 매매기원임 대차, 그 밖에 권리없이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 이거는 중개에 해당됩니다. 이거 판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매도인이 아무래도 꺼름직해요. 제가 지금 잔금을 제대로 줄까? 뭐 이렇게 꺼름직하니까 부동산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부동산에서 내가 책임질게. 그냥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매도인이? 그럼 책임지면 너 각 썼어, 그런 거죠.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 각 썼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그럼 이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되고, 중개행위에 해당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 보증에서 배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4번에 중개와 위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중개는 어떻게 돼요? 유상.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고요. 자, 시험 문제 한 6번 나온 게 있습니다. 중개와 위임의 공통점. 이건 시험 문제 한 6번 나왔어요. 중개와 위임의 공통점. 중개는 뭐와 같음으로 혹은 뭐와 유사함으로 이렇게 했죠. 중개는 위임과 같음으로 혹은 위임과 유사함으로 어떤 의무가 있다? 예, 상관주 의무가 있다. 예, 요거는 시험 문제 한 6번 정도 나왔었어요. 자,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역권이나 저당권의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행위는 중개의 대상이 된다. 당연히 제가 이거는 설명드릴 필요 없을 거야, 아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때 뭐 제외한다 그랬어요? 사회적 제외한다 그랬죠? 자본 얼마?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돼서는 안 된다.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하고 있고요.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1.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죠. 3번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일사에게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 내장과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한다. 자, 일단 자격증서 한번 제출하지 않죠? 등록관청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 등기상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죠.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등기부 기재가 지은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거 이제는 요거 쏘면 안 되죠. 어디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자,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그랬죠? 상관없어요. 뭐만 있다면 합법적인 건물이라면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무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 이렇게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잊어버렸는데 첨부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4번. 다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 2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와 택지를 공부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건 뭐죠? 예, 대토권. 중개대상물 예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2번.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물은 건축법에 의거 사용 승인을 받아 등기가 되기 이전에 이라면 지붕, 벽, 기둥을 갖췄다 하더라도 건물을 볼 수 없다. 기둥, 자, 기본적으로 민법상에 기둥, 벽, 지붕이 있다면 이거 건물이죠? 자, 그러면 4번에 삼면이 천막으로 둘러쳐져 있고 기둥은 볼트로 조립되어 있는 세차장 건축물. 이거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답이 4번이죠.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5번. 임차인 소유의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임차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이거 한번 잠깐 설명할까요? 임차인 소유의 임목이라고 했어요. 임차인 소유의 임목이라면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임차인 소유의 임목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토지를 뭐 한 거예요? 임차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근데 만약에 임차권을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너 나무 잘라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당권자의 허락 없이 이것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 예전에 한번 2회 때인가 한번 문제 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1번 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죠. 연임 규정 있어 없어요? 없다. 예, 없어요. 지금 연임 규정이 있는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공제운영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가 연임 규정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연임 규정 없다. 일단 맞아요. 2번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맞아, 틀려? 2번 이런 규정 없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거냐? 공제, 그렇죠?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자, 구경 한번 하고 갈까요? 70 78페이지. 그러니까 문제가요. 어떻게 나오냐? 이쪽 저쪽 섞어가지고 이쪽 거를 저쪽에다가 갖다 붙여놔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했던 분들은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고 저것도 어디서 본 것 같고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78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에 알아주기 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갖다 붙여놨어요. 자, 공제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협회 회장과 이사회가 임원 중 선임한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얼마 미만으로 한다? 예, 이걸 갖다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푸는 분들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으니까.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2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엊그저 2주차의 문제였던가? 안건의 당사자와 위원을 거꾸로 뒤집어서 문제를 한번 냈던 적이 있었죠. 자, 어쨌든 3번은 맞아요. 누가 누굴 대상으로?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하는 경우 의결로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이 본인이 재척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스스로 빠지라 라고 했었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했습니다.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일단 결격 사유 예 아니에요?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복권되는 방법이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몇 년 계기라 그랬어요. 10년 계기라 그랬죠. 그래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결격사유입니다. 2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였으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했으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3번 개업공개사가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 처분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요거 결격 사유 예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사기결 기억하세요? 사기결. 자, 등록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사유 몇 년? 3년. 그런데 이때 3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거 뭐 있었죠? 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사유. 자, 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사유. 요 세 가지는 등록 취소된다 하더라도 3년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사유. 이 기준미달.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다시 등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3번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4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400만 원 벌금 이거 3년간 결격사유죠.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 2년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년 경과되지 않았다. 종료되면 몇 년간? 2년간 이렇게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하는 것은? 자,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부에 고시해야 한다. 기억? 맞는 내용이죠. 자, 교육 업무는 누가 위탁한다? 시도지사. 어떤 교육에 대해서? 실무, 직무, 연수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위탁한 때 하고 나서 관보고시입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맞는 내용? 틀립니다.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거?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지금 여기 뭐라고 됐어요? 지금 등록관청 빠져야죠. 그죠? 네, 등록관청에 빠져야죠. 실무교육은 누가 실권자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 연수교육 시간은 12, 16. 자, 시간 한번 다시 암기할까요? 실무교육 시간 28, 32. 연수교육 시간 12, 16. 직무교육 시간 3, 4 이렇게 되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시간 그건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일 실무, 연수, 직무교육은 공인중개사 협회나 공기업 또는 준점의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 예, 의리를 맞습니다. 다른 데서 풀다 보니까 아니 저기 학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였었죠?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의지었던 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죠. 그 다음에 또 협회, 공기업, 준정부 이렇게 되죠. 학교가 안 들어가도 여기 준정부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XO, XXO.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요즘 최근 연도에 요 8번 유형, 여러분들 이제 1회, 2회, 3회 때 몇 번 봤던 이 8번 유형이 최근 연도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유형이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뭉뚱그려 가지고 이쪽 거 하나, 저쪽 거 하나 이렇게 섞어 가지고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전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 제가 지금 6회분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출제됐던 거, 요즘 출제한, 요즘 출제한 유형만 볼 게 아니라 이전에 출제한 유형 같은 거 같이 한 번씩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몇 문제씩 아마 연습이 될 겁니다. 자, 1번. 등록관청은 결격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예, 맞죠? 자, 등록관청에서 결격사 확인하는 거고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 시도지사는 불법 중개 등에 대한 단속함이 있어서 필요한 때 공인중개사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 자, 요거는 한번 봅시다. 누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말고도 국장 또 예, 등록관청.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그래서 하나씩 잘라가지고 붙여놔도 맞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국장이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유는 불법 중개의 단속. 이게 이유예요. 어디다가 요청할 수 있다? 협회 및 관계기관에. 자,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협회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번에 유효기간 내 전속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개업공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거는 전속중개계약 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이죠. 네,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교육 관련 강사가 될 수 있다. 2년. 2년. 자, 제가 만약 이거 했었죠? 전이, 석삼, 변이. 전인 강사 2년. 석사학위 3년. 자, 전인 강사는 강의 경력 2년이에요. 석사학위 실무 경력 3년. 변호사 실무 경력 얼마? 2년. 이렇게 된 거죠. 자, 5번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지정받은 날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 그러면 틀려요. 지정받은 날. 그 다음에 1년. 요것도 조심하시고, 지정 취소는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화유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개사 이거 써야죠. 개업공개사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써야죠. 그럼 정확히 문장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명칭 쓰면 1-1이고 개업공개사가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예, 100만 원과 같이 이렇게 되죠. 2번 개업공개사가 이동이 이용한 임시중개사무를 설치한 경우 업무정 처분받을 수 있다. 네, 2번 맞아요.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사무를 업무정지. 자, 3번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경우 벽면 이용 간판 등의 사원 또는 임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누구 이름 표기하죠? 대표자 이름 표기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으나 일개소를 초과해 설치할 수 없다. 모든 시군구 하면 안 되죠. 어디에는 안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는 안 되죠. 5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사용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법인이건 법인이 아니건 개업공개사 다 사용할 수 있죠. 10번.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다. 관할구역 안에서 당연히 이전 신고해줘야지만 되죠. 자, 다만 이제 이때는 관할구역 아니기 때문에 등록증 재교부가 아니고 뭐예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있지요. 다만 중고검사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물이고 서류 하나가 더 들어가죠.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이렇게 되죠. 자, 3번.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임대인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승낙서가 누구 사용승낙서죠? 사용 권한 있는 개업공개사. 사용 권한 있는 개업공개사. 자, 4번. 모든 개업공개사의 업무지역이 전국인 것은 아니다. 예, 맞네요. 왜요? 부칙은 전국이 아니죠. 5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개사는 무등록업자로 처벌된다. 무등록 아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 11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대리 업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입찰에 참가해서 할 수도 있죠. 자,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인이 대리 업무도 할 수 있고요. 입찰에 직접 참가해서 낙찰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안 돼요. 자, 위임받은 거.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직접 매수라고 표현했었죠. 직접 매수. 위임받은 거. 내가 너 대신해서 낙찰받아 주겠다라고 위임받은 것을 들어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4명이로. 얘 대신 위임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4명이로 낙찰받는 거. 그러니까 직접 매수라고 제가 표현했죠. 자, 이거 해서는 안 되죠. 자,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2번. 이사 또는 도배에 대한 알선을 할 수 있으나 이사업이나 도배업은 할 수 없다. 예, 이사 도배업에 대한 알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상업용 건축 및 토지의 분양 등 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등이죠. 주택 분양 등. 자, 이제 하나씩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찾고. 자, 지금 틀려도 돼요. 지금 틀리다고 해가지고 괜히 열받지 마시고요. 다른 학원은 일단 난리 났어요. 뭐 중개사법 점수 안 나온다고 뭐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 점수가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점수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다른 학원과 크로스해서 중개사법 문제를 했던 학원도 있어요.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저쪽 학원 선생하고 이쪽 선생하고 크로스 해갔는데 그놈이에요. 똑같아요. 문제 형태만, 출제 형태만 조금 다르지 결국은 난이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틀려도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인식하지 말고 안 속는다라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